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것을 하는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구조식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챕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챕터인데 자, 한번 봅니다. 성신은 신법 체계인 자평학의 격국과는 무관한 고법의 산명학의 이론이다라는 이렇게 챕터를 정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성신이라고 하는데 성신하면 이거 뭐예요? 별성자, 별진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서 성신이라는 말은 별, 즉 성학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뒤에다가 학을 붙이면 그러니까 성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학이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평학, 명리학도 뭐죠? 우리가 십신 말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같은 말로? 십성. 그 뒤에 뭐 붙였죠? 별성자 붙였죠. 그러니까 이 명리학도 그러니까 무슨 학이라는 것이죠? 성학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성학인데 넓은 의미에서 성학인데 저는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십성이라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십신이라고 하라고 기초 시간에서 할 때 기억나나요? 시 중에서 십성이라고 십신을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러니까 시 중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십성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그걸? 십신이라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자,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명리학은 성학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성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어만 아직도 그러니까 뭐예요? 성학의 용어를 그냥 뭐하고 있다? 취합하고 취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분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딱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성자를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떼버리고 십신, 즉 뭐자? 심여첨이나 또 서자평 선생이 표현한 서자평 선생이나 이 심요천 선생님들은 십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신. 나머지 학자들은 그냥 십성과 십신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고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학이라는 거는 바로 요것 때문에 이제 성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성신은 예를 들자면 이게 뭐 신살 하나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신살, 귀인 뭐 이런 거 오만 여러분들 들었죠? 귀인도 뭐 양귀인이 어쩌고 음귀인 그 다음에 공망 이런 단어를 들어봤죠? 그러한 것들을 여기 점점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 신살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거를 총칭하는 게 이제 성신이라는. 이 성신은 신법체계 자평학의 격국과는 무관한 뭐다고 이게 고법의 산명학의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산명학의 이론도 사실은 산명학도 보면은 섞어서 도입해서 그냥 혼재해서 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디테일 말하면 산명학도 고법의 산명학도 성학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제 밑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위해서는 본문보다도 자, 요걸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잘 보이나요? 네. 자, 여기 고법의 산명학과 신법의 자평학의 개요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카페에 별도로 요것만 해서 별도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더 많게 길게 더 자세하게 수록해서 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좌에서는 개념은 정도는 정의되어야만 여러분들한테 혼란이 없어질 거다 해서 개요 정도를 설명합니다. 자, 인간의 연월일시를 통해 명운을 진단하는 이런 추산 프로그램은 최초에는 이게 뭐야? 성명학이 있었다. 성명학. 여기서 말하는 성명학이라는 거는 이름 짓는 성명학이 아니고 뭐라고요? 별점이라는 거예요. 별점. 별로서 뭐야? 이 운명을 탐구하는 그런 걸 성명학이다. 이는 이른바 오성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오성술로 여기 별성자요. 오성술이라 하여 당송영을 거쳐오면서 분파가 되는데 먼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먼저 성반에 의한 성명학으로 먼저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반이라는 건 이 별의 뭐죠? 기반해서 이 성반을 반을 지었는 거니까. 자, 자미두수라든가 또 다음에 뭐요? 기분동갑이라든가 부성학이라든가 이런 건 다 뭐를 먼저 만들죠? 반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 반. 예를 들어서 자 부성학으로 잠깐 돌아와서 설명을 할까요? 그럼 자 이렇게 우선 뭘로? 구성학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반. 이걸 성반이라고 반이라고 그런다. 자 만약에 중궁에 보통 1이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가겠고 본래의 본궁은 어디가 이제 여기가 천지가 되는 거예요. 천지.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겠고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 5, 6, 7, 8,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걸 이제 낙서구궁이라고 해요. 그러면 낙서구궁이 아닌 하도는 반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뭐가 될까요?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 여기는요? 여기가 8. 예, 여기가 2가 됩니다. 여기는 3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7이 되고 여기는 8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도의 반상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1권천이라고 해요. 요건요? 아니요. 요거는 8권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천지가 바로 이게 천지가 이렇게 정리한다. 바로 서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2하고 7로 2, 7. 그 다음에 요거요? 3, 6. 요거는 뭐요? 4, 5.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도의 구성이라면 낙서의 구성은 어떻게 된다? 여기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천지가 처음에 정의를 했었죠. 네. 그죠? 천지가 정의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뒤로 물러나고 뭐가 바뀌느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과 불. 그래요. 여기 이제 불과 뭐? 물로 짝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수화로서 아래 위로 상하를 구조 만드는 게 요렇게 이제 구조식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하도와 낙서의 조합 구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낙서에서 만들어요. 그 용이라고 해요. 그 용인데 그의 근본적인 건 뭐죠? 용의 근본은 본체가 그냥 하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어나가는 학문이 이 성학이라는 것은 기본이 어느 학문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예컨대 자 중궁에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위 사주명략에서는 뭐가 중심이 되죠? 월령이 중심이 되겠죠. 그럼 구성은 뭐가 그러면 될까요? 중심이 중앙에 뭐를 넣죠? 50호. 본명성이라 그래요. 본명성. 이게 개념이 달라요. 근데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그것을 원령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팔자, 간지, 자자, 통이, 원량. 근데 이제 이것이 구성으로 오면 뭐가 된다고요? 그 본명성이라는 거예요. 그 본명성을 여기다 중궁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본명성을 넣어서 얘를 만약 그 본명성이 양이야.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순행. 순행으로 돌리고 음이면 역형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의 구성학은 순행이든 역형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오른쪽으로 다 돌려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뭐야? 반만 맞는 거예요. 이거 왜? 주역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김은동갑을 하시는 분들 또는 구성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야? 주역에 밝은 사람들만 그렇게 써요. 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다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구성학들은 어디서 왔냐면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디서 가지고 왔다고요? 일본의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일본에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과 왼쪽에 가야 될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음양이라는 이게 음양학이잖아요. 음양학의 이치인데 음도 양도 다 더 한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게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자면 이런 성반의 반상, 성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미도수가 됐든 기분둔갑이 됐든 이런 거 다 뭐를 짠다고요? 성의 반을 짜는 거예요. 성반을 짠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성반에 의한 성명학으로 분류를 먼저 해봅니다. 이거는 보면 첫째 어떤 게 있냐면 보면은 이렇게 7.4여 성명학이 이게 분류가 될까요? 자, 잘 이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반의 최초의 분류는 뭐라고요? 7.4여 성명학에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어 나갈 때 이게 본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미두수 성명학. 자, 우리 이 박사가 자미두수의 아주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 자미두수 그러니까 아까 본류가 뭐였다고요? 그래요. 이 자미두수 성명학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파생되었을까요? 이 7.4에서 파생이 돼요. 이게 본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미두수 성명학.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금성역견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성역견 성명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성역견이라는 여기는 역자라는 말이 없죠. 그래. 여기서부터는 조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금성역견. 이건 뭐야? 주역을 그 다음부터 이제 띄워넣기 시작을 해요. 주역을 띄워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자미두수 말고 뭐 기문눈가 그 다음에 뭐예요? 구성학 이런 개념들은 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견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성역견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성명학이 구조가 있대요.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이 성명학에서는 성반을 제거한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반을 제거한 순수 오행으로 사주 추명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성술에 대한 성명학은 아까 뭐가 있었죠? 7.4여라는 게 여기서부터 본류가 되고 그 다음에 자미두수 그 다음에 금성역견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나가요. 이 역견에는 그러니까 김은동갑이나 구성학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 파생되어 있는 본류만 해도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자미두수는 여기에서 자미두수는 그냥 요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딱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미두수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역견들은 김은동과 구성 뭐 오만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성명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왜 성반을 안 써. 아까 이래. 구성반이든 무슨 반이 됐든 성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연월일시를 쓰는 거는 같은데 성반을 그러니까 안 짓는 거예요. 안 짓고.
그게 뭐야? 재간순수 5의 사주추명학으로 분류한다. 한번 봅니다. 여기 사주추명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삼명학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평학이 된다. 자평학. 여러분들이 이 명리학을 하겠다, 이 동양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거는 계보 개념 정도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다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다 보면 뭐냐면 이것도 취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온갖 중구 난방을 다 취하려고 그럼 나중에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인지 저건지를 몰라져. 세상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봅니다. 따라서 연월일시 사주를 통한 운명을 진단하는 추상 프로그램은 성반을 통한 진단이건, 이제 이해가시죠? 성반을 통한 진단이건, 그 다음에 성반을 제외한 것은 요거죠. 추명학이죠. 사주 추명. 제외한 진단이건, 모두 인간의 사주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사주학 계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봐요. 자미두수도 사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주 기둥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모든 거는 사주를 가지고 하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그게 성반을 쓰느냐, 성반을 쓰지 않느냐의 구분이 딱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추명의 그러니까 성반을 짓든 추명학의 발전적 계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건 모두 인간의 사주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사주학 계열이라 정의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 봅니다. 이를 다시 사주추명학이랑 다시 고법과 신법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부분은 진단 프로그램의 구성과 핵심 이론의 운용 방식으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신법이다 고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추명에서도 신법과 고법은 그냥 뭘 신법이라고 그러고 뭐를 고법이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요거는 무엇 때문에 구분을 하느냐면 바로 이렇게 운용 방식으로 구조식의 차이예요. 그 구조식의 차이로 구분을 해요. 자, 이는 소위 넓은 의미의 사주명리학으로서 사주명리학의 비조라, 이게 비조라는 최초 창제자는 비조라 칭하는 자, 이허준 명서를 주축으로 하는 삼명사주학과. 아하. 자, 이 우리가 사주 연월일시 사주를 가지고 최초로 추명을 하게 된 것은 이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에는 신법과 고법과 신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법과 고법이 있는데 이거를 최초로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식 성반을 빼버리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허중. 그래, 바로 이허중이라고 합니다. 이허중. 그래서 우리 이제 그것이 이제 이허중 명서라 그래요. 이허중 명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이허중 명서를 주축으로 하는 삼명사주학과. 자, 과. 그 다음에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서자평의 자평사주학입니다. 아하,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있다는 것이죠? 이허중 명서라는 고법 삼명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주명리학에서의 고법과 신법의 구분은 이 성반을 뭐한 제외한 사주 성명학으로서, 여기 봐요. 요 서자죠. 별성자는 이 사주 성명학으로서 삼명사주학과 또 뭐 자평사주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둘은 음양과 오행의 법칙을 채용하여 생급제와 형충해업의 변화를 살펴 운명을 지향하는 두 가지다. 그 기준은 삼명학은 열을 기준으로 하고 자평학은 일을 기준으로 하되 오행의 운용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고법의 오행 운영 방식과 뭐 신법 자평학의 오행 운영 방식이 달라. 그건 왜 그러냐? 그게 바로 60갑자 나붐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봅니다.
즉 삼명학은 이 삼명학은 그러니까 누가 한 거죠? 이어준 선생님. 이어준. 삼명학은 오행을 정오행, 그 다음에 뭐예요? 진오행, 그리고 육식각자의 나분 오행으로 준용하였기에 주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기하오행의 신사, 공망 등 성신의 성명학적 요소를 적용하여 진단하는 방식이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고법의 소위 말하는 고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겠는가?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느냐면 고법은 연, 월, 일시에 이렇게 사주가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바로 뭐라고요? 이 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신법의 자평학은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고법은 뭐냐면 고법은 자 오행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계 이거를 이제 다 전부 다 이걸 뭡니까? 천간의 오행이에요.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지사 이건 뭐예요? 지지의 오행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결탁 요거는 간지니까 어차피 필려오는 거예요. 원래 사주 명리학에 간지학을 썼나요? 간지가 있는 게 아니고 사주 명리학이 간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기존에 뭐예요? 간지학이 있는 거예요. 그 간지학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법이나 신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법은 어떤 식이냐면 이거예요. 고법은 그 간지를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있다. 그럼 이건 뭐라 그런다는 거죠? 요거는 뭐? 그 다음에 자가 있다. 이거는 수. 요거는 같아. 이 말은 같아. 신법에서도 이건 뭐예요? 한목. 이거는 자수. 이건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 같아. 틀리지 않아. 근데 이건 틀리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이건 뭐예요? 원오행이죠. 이게 원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법이나 고법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어디서 우리는 그걸 그 안장에서 빌려온 거니까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운용의 방식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고법은 이 원내용과 이 자수를 갑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라고? 해준. 그래요. 이걸 해준금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해준금. 갑자 을축 해준금이라 그러는 해준금을 갑자라는 걸 뭐로 본다는 것이죠? 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요렇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게 고법의 시스템이에요. 신법은 갑자를 이걸 금이라고 하나요? 안 하죠. 이거는 그냥 갑자는 뭐예요? 요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수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준, 간목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작용력을 살피는데 그것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뭐예요? 그게 연, 일, 시에 있으면 그냥 당시 뭐예요? 간지학으로서 또 뭐야? 강약적인 개념. 근데 월에 들어갈 때는 그게 뭐로 변한다고요? 왕세로 변한다. 요게 신법의 개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오행은 개념은 같은데 운용의 방식에서 이걸 갑자는 이걸 뭐라고? 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별도의 낙가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르게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시스템적 원리 구조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신법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무술이 있어요. 여기에 을축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신법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되는 것이죠? 이 원령이니까 얘가 기준을 해서 얘가 사령하는 놈이 뭐예요? 얘가 사령만 격이죠. 그것이 변해가는 것에 운명에 따라서 변해가는 과정을 매 10년마다 추적을 해나가죠. 그럼 뭘 나타내죠? 상신이 나오죠. 그 상신을 가지고 희귀를 판별하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옛날 방식은 이게 아니고 그냥 무술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무술
이거는 여기나 을축이네요. 이게 뭐라는 얘기 이게 금이라는 것이죠. 금. 이해되나요? 네. 이게 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오형을 변화를 시켜서 이거를 갖다가 해온 올해가 이제 뭡니까? 기해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기해라는 기해가 나름이 있죠. 네. 나름 오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얘랑 뭐 한다고요? 생극 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또 내나 뭐예요? 팔법도 같이 써요 또. 그러니까 생극만 하는 게 생극 재화도 하고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명리학과는 어때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자평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뭐를 쓰느냐면은 신사를 쓰는 거예요. 신사, 공망, 귀인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요 원리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달라요, 개념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뭘 쓰죠? 우리는 원령학이죠. 원령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사를 그러면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형광등 스위치를 가지고 저 에어컨 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구조식이 뭐예요?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법에다가 공망을 넣기를 하고 또 뭘 넣는다고? 신사를 쓰기도 하고 귀인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라. 또 넘어가 봅니다. 그런데 자평학은 정오행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이제 간자에서 그냥 빌려온 거예요. 정오행과 화오행을 채용한 화오행이라는 거는 변화가는 변화하는 뭐예요? 오행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있고 기가 있어. 이건 뭐죠? 토라고 하는 변화하는 원리. 이게 요거는 뭐죠? 뭐 얘는요? 토. 그러니까 목과 토가 그죠? 목과 토가 그렇게 요런 식으로 합하게 되면 변한다 이거예요. 변한다. 화. 뭘로? 토로 변한다. 이런 거 이제 화오행이라고. 정오행이 있는가 하면 화오행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삼명학에서는 고법에는 화오행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가지고 진오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개념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갑기 하면 이걸 진오행이라고 하는데 갑이라는 목과 아까 이거는 이제 갑자, 을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얘들도 그때 당시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빌려온 거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냥. 갑기가 고법에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가 되는 거 뭐라고? 토. 이걸 토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법에서는 이건 그럼 이거 토라고 안 해요? 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법에는 구조식이 달라. 얘가 토가 되었으면 변한 것이 변했으면 그냥 이렇게 변해 있는 거잖아요. 그 변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 한다는 거예요? 화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기하적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게 기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옛날 고법을 할 때는 뭐야? 갑기 합토 해가 토를 얻었네 라고 말해요. 그거를 지금 현재 명리학을 신법을 하는 사람들도 갑기 합토 토가 만약에 재다 그럼 재 얻었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 가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고법의 진오행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무조건 갑기가 오면 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직까지 신법에도 그걸 적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법은 이게 화가 되면 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근을 얻어야죠. 근을 얻어야만 비로소 이게 화가 되죠. 근을 얻는 방식이 뭐가 있죠? 꼬리를 얻거나 또? 비룡을 얻거나 용을 타거나.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신법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간지하게 개념이 안 맞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지지가, 그러니까 그걸 동정운동이라고 그래요. 동이 있으면 반드시 정이 있어야 되고, 정은 고요히 기다렸다가 나와 동이란 걸 품었는 게 뭐가
동이 와야만 그때 결합이 되죠. 이게 동정운동이에요. 그걸 철저히 이론과 아니라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거는 바로 뭐예요? 신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근을 얻지 못해, 화한 근이에요. 화근을 얻지 못했을 때는 그걸 뭐 한다 그러죠? 그래, 합반이 되었다.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한다는 것이죠? 그 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여버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법에서는 묶여 쓸 수가 없다가 이걸 모르고서 신법에 그런 사람들이 이걸 대학 교수들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각기야 토 하는 거, 당신 토 얻었다 이게. 토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된 것이죠? 갑과 기가 뭐예요? 그 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토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앉은 거예요. 이게 뭐야? 현실적으로 이론에도 박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실전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답습에서 배워서 그걸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도 틀렸는데 그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에 전체적으로 포괄하여서 이해를 못하면 그런 식으로 각기야 토네, 토 얻었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10만 8천이에요. 이건 고법이에요. 내가 이게 화가 되었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화근을 얻어야 되고 또 뭐? 화원령을 얻어야 되고 또 뭐? 화를 뭐라 해야 되나? 물을 타야 돼. 진을 타야 된다. 그럼 뭐야? 그 뭐라 그랬죠?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용을 탄다. 복룡특화. 복용 즉화. 용을 탄 만남으로서 뭐 즉 비로소 그때 뭐 한다고? 화한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거기서 말하는 복용이란 건 물을 타야 되는 게 아니야. 용을 탄다라의 마음은 진을 탄다라는 거는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화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화된 이유가 화를 그렇게 쉽다 그랬어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30년을 넘게 이걸 상담을 했지만 그렇게 화근을 얻어서 되는 게 실제로 몇 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실제로 뭐예요? 로또가 되는 정도의 확률인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장날마다 나온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갑기가 매일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엉터리예요. 예, 그 고법에 배웠던 것, 고법에 있던 걸 신법에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좀 더 또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 자평학은 정오행과 화오행 맞죠? 이해하나요? 정오행과 화오행을 채용한 생극제와 행충합의 팔법의 변화를 읽어 진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일간을 기준으로 그죠? 월지에 배속하여 용신은 다른 말로 모르죠? 격이죠. 용신과 상신을 채용한 구조식을 형성하여 이 구조식이 매 10년씩 주어진 대운의 왕세에 따라서 사주의 균형신인 상신을 다르게 설정하여 그렇죠? 대운의 뭐에 따라서 대운의 운명의 왕세에 따라서 본래 원국의 뭐를 찾는다고요? 상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대운에 또한 그 사주를 뭐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자평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 균형이 이루어졌으면 상신에 따라서 균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그렇으면은 그게 상신을 계속 깨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는 녀석을 뭐라고 그런다고? 희신. 그걸 반대로 깨는 놈을 희신이라고 그런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기를 좋고 나쁨을 변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좋고 나쁨의 희기를 진단하여 운세를 추산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운세, 뭐와 뭐를 줄인 말이죠, 이게?
대운과 뭐 세운을 줄인 거예요. 그럼 우리 운세 본다라는 건 대운하고 또 뭐 세운을 본다는 소리예요. 사주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 운세를 본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대운과 세운을 본다 소리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이 운이라는 말을 운이라 이게 무슨 글자죠? 무슨 운자죠? 무슨 운. 그 이건 다른 말로 도로 운자예요. 또 뭐예요? 길 운자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뭐예요? 대운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큰 도로란 뜻이에요. 사주라는 차가 있으면 우선 무슨 도로가 있어야죠? 큰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이라는 뭐 작은 도로가 있어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운이란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큰 도로를 큰 도로니까 천간이 몇 개예요? 그래서 10개가 조를 짜주니까 한 바퀴를 돌겠죠. 그래서 몇 년을 한 챕터로 한 그 구역을 나눴다고 10년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 천간이 12개면 그 12년을 나누겠죠. 천간이 5개밖에 없으면 5년을 나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론적 팩트가 있는데도 구정이 딱 규정이 돼 있는데도 이따위 소리를 해요. 대운은 5년씩 보는 거야. 또 대운은 4년 6년 잘라서 보는 거야. 또 대운은 3년 7년 잘라서 보는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37대 4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운은 몇 년이라고요? 10년. 10년씩 그걸 통일되었는데 그걸 간지학으로 살펴야 되는 거야. 그것에 그 천간이 가지고 달고 온 게 뭐예요? 운영이죠. 네. 운지 운영이잖아. 네. 방영이잖아. 얘네들의 왕세에 따라서 상신이 바뀐다 안 바뀐다? 상신이 원국의 상신이 또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원국의 상신을 갖다 끼워 넣는다가 아니라 있는 사주에 그 상신이 뭐 한다네요? 임무교대를 한다는 뜻이에요. 임무교대. 그러니까 20년은 이러한 내용물로 담고 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운에 왔더니 그 내용물로 담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주가 균형감 있게 사주의 희기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요. 그렇게 추단한 것이 이를 격구경신이라 부르며 삼명학에서 사용하는 성명학적 요소인 신살, 공망, 귀인 등등 등의 성신을 이제 이해가시나요? 성신을 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해가나요? 고법과 신법은 구조식이 어때요? 완전히 다른 학문이에요. 단지 뭐예요? 사주를 가지고 운명을 추론하는 하는 프로그램은 같은 거지만 근데 그거는 고법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요. 칠정사회가 됐던 자밀두수가 됐던 구성이 됐던 그것도 다 사람들의 뭘 가지고 풀어요? 사주 갖고 푸는 거예요. 사주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자평학은 그런 게 뭐? 아니다. 이 지구가 변화하는 거는 몇 도 때문에 변하죠? 23.5도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원리식을 사주가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해가는 거죠? 환경이 변해가는 거예요. 도로가 변해가는 거예요. 이번엔 이런 도로, 저번에는 저런 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같은 큰 길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골목이 다 다를 수도 있죠. 이쪽은 뭐예요? 학교가 있는 골목이에요. 그럼 학교가 있는 골목에 막 달리면 돼요? 안 돼. 스쿨존이야. 30km 이내로 달려야 돼. 60km 달리면 뭐 돼요? 딱지 끊기기 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반드시 정해져 있는 구역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따라서 삼명학에서의 성신적 요소인 성명학은 신법인 자평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식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를 자평학에서는 사용할 수가 뭐 없다. 그래 자평학에서 그런데 신살 쓰고 귀인 쓰고 광망 쓰고 이러면 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결코 뭐
안 된다. 그건 틀린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에도 신법의 자평학을 하면서 뭐 고법의 신사를 함께 병용하는 시중의 명리서적과 시중의 명성이 아직도 신법을 쓰고 있으면서도 고법의 오만 신살, 공망, 오만 걸 다 쓰고 앉은 거예요. 이건 뭐를 몰라서 그렇다고? 명리학의 기본적 구조식을 조차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러한 오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명리학이 모순과 오류를 넘어서서 뭐가 되어버린다고?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서 아이고 당신 도화살이 중중하네. 도화살 때문에 안 되겠네. 그래서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아이고 당신은 과부살이 있구나. 호래비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신법에다가 그걸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 신법은 아까 일을 기준한다 그랬나요? 연을 기준한다 그랬나요? 연을 기준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런 신살들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진 학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졌죠? 연을 기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평학은 어디를 기준하고 있죠? 일을 기준하고 있죠.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시중의 명리서를 내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지금 추세가 또 변해가느냐면 이게 뭐냐면 오류의 오류를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무한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버리면 되는데 그걸 자기는 그렇게 배웠고 자기는 그렇게 가르쳤고 앞으로도 책도 그렇게 썼고 이런 게 계속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엉터리에 엉터리를 자꾸 만들어. 뭐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자, 이 신사할 용어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지? 뭐에 연월 일시에 어디에서 기준됐다고요? 연에 기준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뭘 중심으로 하고 있죠? 일을 기준할까?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초로 주장하는 건데 연을서 기준하고 있는 이런 신사료는 안 맞아. 우린 지금 현재 일을 기준하니까 일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 라고 다다다다다 적어놔요. 이건 틀린 데다가 또 뭐 하죠? 더 틀리게 말하죠. 차라리 기약이라면 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놨다면 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서 그 신사를 적용을 하면 그쪽에서는 맞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제 일기준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신사를 또 변경시켜서 막 주장하는 그런 대학 교수들도 또한 있어요. 이 엄청난 오류에 오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러는 거야. 몰라서 그렇다고. 장작 자기가 모르는데 시중에 사람들이 몰라서 연을 기준할 때 걸 쓰고 있는데 지금 일을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써야 된다. 이런 얼핏 들으면 사람들이 보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근본적 개념이 틀리는 거야. 응? 그러면서도 뭐 물러갈 때를 알아야 되고 나아갈 때를 알아야 된다. 큰 소리 뻥뻥 쳐. 뭘 물러갈 때가 나아갈 때 웃기는 소리하고 앉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에도 신법의 자평학을 하면서 고법의 신사를 함께 병용하는 시중의 명리서적과 강의 등의 관법은 소위 갓을 쓰고 양복을 입고 있는 것에 비유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TV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켜보자는 것과 다름없다. 구조식이 전혀 달라요. 예. 정통 명리를 하고자 하는 눈바른 학인들은 이를 반드시 변별하고 분별해서 일소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일소. 어떻게 하는 게 일소죠? 싹싹 정보를 해버리거든. 하여 바른 명리를 통해 이게 이제 여기가 별 5개인 거야. 바른 명리를 통해서 훌륭한 운명의 안내자가 되시기를 바라겠다. 자, 요 내용은 그러니까 청대 세종의 옹정 때 편찬된 고궁도서집성의 예술전 성명집성과 청대 고전 권융제 때 편찬된 사고전서 자부예요.
자부의 술수류의 명서 상서지 속에 실린 선명명상하게 두루 있는 것들.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토를 다니면은 이제 논문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논문 쓸 때 이런 걸 해놓으면 인용하기가 편하겠죠. 빨리 뭘 찾아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부기를 해놨습니다. 오늘 이제 번역을,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수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자평학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것이죠? 지금 자평학을 하는 것이에요. 성악에서 하는 거는 맞죠, 그죠? 성악을 하는데 거기에 성반을 쓴다, 안 쓴다? 성반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들은 다 술수유라고 그래요. 이런 자평진전은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도 이어중 선생이 했던 그런 고법의 삼명학은 술수류에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서자평 선생이 창안한 자평명리학은 그런 술수는 술수죠. 또는 술수류지만 이거는 진단 프로그램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달라요. 완전히. 이해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신사를 따지고 과부사를 따지고 오만 공만 따지고 이런 것은 신법의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구조식에도 맞지 않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요. 성씨는 신살론, 신법적인 자평하게 격국과는 무관한 고법의 삼명학의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변별하고 구분지어서 절대로 어디에는 자평학에서는 그것을 인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인용하는 순간 이미 뭐예요?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열을 기준으로 한 기학을 갖다가 지금 간지학에다가 붙여다 쓰려고 한다는 것은 논리 자체도 안 맞고 정답 또한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정신사를 쓰고 싶으면 자평학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열을 기준으로 하는 삼명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삼명학을 해야 되는데 삼명학의 뭡니까? 투라는 분석하는 방식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평학을 갖다 거기다가 끼워넣어서 쓰면은 이거는 더더욱 뭐예요? 진짜 갓쓰고 양복 쓰고 이러한 논리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잠깐 쉬었다 갈까요?